자,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안을 하나 지금 협상을 해놨거든. 내려보니까 국어생활분이 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5시, 7시에 고은 좀 어때요? 물어봐놨어. 그럼 그때 시간에 오면 좋으니까. 되게 중등 내전에 중등 하시더군. 봉수쌤은요? 봉쌤 원래 봉쌤께 맡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안 맞아요. 서로. 봉쌤은 시간이 딱 2시간만 나는 양반이에요. 그 김봉수 쌤이라고 있어요. 요즘 거의 좀비로 다니시는 분 있어요. 자주 마주치니? 한 번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마칠 것 같으니까 저기보다 이따 601호 앞에서 형님 한번 해. 형님 한번 미친놈아 한번 해줘. 왜 다른 대련이요? Maybe. 근데 만약에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달라고 하던가 직보는 내가 치던가. 네. 미안해. 괜찮아. 나 이제 말해야 돼. 고마워. 덕분에 배가 좀 찼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헌법 몇? 1조 1항이죠? 그지? 1조 1항이죠. 자, 헌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전문이 30몇 조인가 될 텐데 헌법 다 외우는 사람 꽤 많아요. 헌법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 꽤 많아요. 한 줄 한 줄 다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헌법을 해설하는 해설서들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기본 강의 이만합니다. 심화 강의 또 이만한 게 더 있어요. 헌법 학자들마다 그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헌법을 만든 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만든 날 언제니? 몇 월 며칠이니? 제왕절이요? 7월 17일이잖아요. 제헌절이고. 자, 여러분 나라 퀴즈 쇼라고 합니까? 시크하게 좀 나가실? 기본적으로 친일파랑 그거 고르는 거 속으로 하다가 나라 저도 한 7번 봤습니다. 네, 그거 보셨어요? 정태풍이랑 봐봤어요. 네. 그 나라 계속 갔습니다. 왜? 아니. 친일과 같이 생겼다고? 아니지? 너무 그랬니? 자, 헌법 동그라미. 헌법은 시작하고 있죠. 헌법 동그라미.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교범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자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다. 헌법의 개념과 속성이 한 번에 나오죠. 헌법이 최상위 법규인 건 알고 있죠? 그 밑에 뭐 있니?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을까? 배웠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웠을 거야. 사회 시간에 갑자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 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을 어길 수 없죠. 그지? 헌법을 어기는 건 안 되고 뭐만 돼요? 헌법을 바꾸는 것만 돼요. 그지? 헌법을 바꾸는 것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공화국이라 써져 있죠. 왕제를 부활하고 싶으면 헌법 1조 1항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헌법 1조 1항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겠니? 우리나라 절대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 특성이 있거든. 남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이유로 나보다 잘 되는 거 되게 못 봐. 되게 못 봐. 그런 걸 못 봐. 특히나 왕이라서 내가 제 앞에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꼬맹이한테 무릎 꿇을 수 있겠니? 꼬맹이한테 무릎 꿇고 5살짜리한테 너네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하 하면서 발밑에 겨우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황송합니다 할 수 있니?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생길 거예요, 왕은. 자,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지? 조선 말기에 사용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대한을 가져와 민족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민국을 사용하여 세습군주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선언한 것이다. 뭐야, 대한민국의 기원이 나오고 있죠. 그치? 상해 임시정부. 지금도 상해에 가면 터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터가 있죠. 박물관도 있어요. 가봤니? 나도 가보고 싶은데 뭔가 중국 가서 상해 가서 그럼 아직 그 정도까지 동기부여가 되진 않았어. 자,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국을 합성한 말이다. 밑줄. 왜? 1문단에서 민주공화국의 뜻을 물어봤으니까 3문단에 민주공화국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건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지? 포인트라는 거. 공화국은 원래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를 원어로 한다. 공화국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덕성을 갖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펼치는 정치. 여기 밑줄. 공화정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공화국은 공화정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공화정을 보장하는 공화정을 보장하는 국가가 공화국이구나. 그럼 공화정은 위에 뭐 휘황찬란하잖아. 그럼 공화정에 대해서 물을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쭉 읽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빠른 속도로 와르르르 읽어버리는 거. 알겠죠? 자, 이런 점에서 아니지. 즉 공화정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러면서 전제군주 또는 특권 귀족 계층이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를 배격한다. 배격한다는 건 거부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격한다가 나오면 거기다 대고 뭐뭐를 배격한다 나오면 거기다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대고 가운데 손가락에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라는 뜻. 밑줄.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라는 뜻.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 혹시 한자 네 글자로 아는 분? 주권님. 오, 맞습니다. 주권 재민입니다. 오.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조금만 녹음 그냥 뭐 보내줄게. 원래 걸라 그랬어. 원래 걸라 그랬어. 내가 까먹으면은 욕 빼고 뭐라 해? 욕 빼고 뭐라 해? 미친놈아 뭐하냐 이러지 말고 그냥 뭐 하셈? 이렇게 물어봐. 자, 이때 공화국은 민주와 거의 같은 뜻이 할 수 있다. 그치? 민, 백성이 주인. 자, 그런데도 굳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만들어 헌법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 20세기에 들어서 공화국이라 칭한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택한 정치 형태는 제각각이었다.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회제도와 사법권의 독립을 폐지한 나라도 있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행정, 입법, 사법. 우리는 이게 분리되어 있죠. 그지? 보통 분리되어 있어. 그치? 상권 분립.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한 상권 분립이죠. 자, 즉 3부의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대. 내가 행정이고 입법이고 사법이면은 왕이랑 다른 게 뭐냐고. 그치? 거의 뭐 루이예요. 루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3부의 권력이 나누고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제를 택한 나라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요즘은 뭐냐 그냥 앞뒤 빼고 공화국이라고 하면 이쪽 나라를 많이 가리키죠. 그렇지? 지들이 공화국이라고 많이 지칭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국호가 다 거짓말이잖아. 거기에 공식 국호 다 거짓말이잖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조선 아니잖아. 민주주의 아니고. 이
인민공화국 아니고 북한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주권 제문에 실현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죠. 조문에 추가하여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국민 주권의 원칙은 왕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 권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빨리 읽어 지금 나?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뜻은 이미 3문단에서 끝났어. 그지? 1문단에서 물어본 건 3문단에서 끝났어. 그러면 밑에는 뭐야? 밑에는 뭐니? 글쓰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한 빌드업의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오지게 빨리 읽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의미는 단순히 세습군주를 부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존중하고 끊임없이 공공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무엇보다도 민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헌법 여러분들이 그냥 7급 이상 공무원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변호사 시험 로스쿨 가서 하고 싶다 라든가 헌법 과목 무조건적으로 그냥 헌법 개념에서 이런 거만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 느려서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헌국회 당시에 어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정신 여기서 출발하는 법률이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거 역시나 전체 내용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는 문제죠. 그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에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들이에요. 왜?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내용에서 어원, 유래, 의미, 이유, 조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 정도는 읽자마자 안 확인하고 풀어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왜? 질문이면은 이렇게 바꿔야 돼. 앞에 거 볼게. 35페이지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의 형식이죠, 전지가. 질문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저기 39페이지에 있는 1번처럼 한번 바꿔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9페이지는 이미 1번 어때? 이미 정리까지 해놨지. 그지? 이 정도 되면은 읽자마자 풀어도 안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읽자마자 확인 안 돌아가고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2번 같은 거 내용 일치 문제고요. 자, 3번에 귀족들이었으면 군주제를 규정하였다. 근데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그러면 헌법을 왜 개정했는가? 이런 것들. 어떤 가치의 실현인가? 아까 계속 가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치? 어떤 가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잘 버무려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뒤로 자, 뒷부분 계산이고요. 무슨 만나야 되는데 쭉 계속 수업해가지고 쉬는 시간 영어대 텔레파시 통화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면 지금 몇 시간째 못 만나고 있습니다. 혼자 만나세요. 끝나고 퇴근할 거야. 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부로 인한 개살구 시장 좀 봅시다. 개살구 시장 왠지 무슨 용어 같죠? 이쪽으로 살고? 그 개살구 맞습니다. 개살구 친구는 참살구. 거짓말 아니야? 참, 진짜잖아요. 개는 가짜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개가 왈 이게 아니고 가짜에서 왔다. 아니면 토종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개살구가 토종이 아닌 건 아니고요. 보통 어원은 가짜의 참이 아닌 이런 것들. 참살구랑 구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구 먹어들 봤니? 살구차. 참알 과일 맛있. 난 좋아하거든.
엄청 맛있어. 미안, 배고파서 그래. 요즘 다시 선생님들 점심 사주시는 게 다시 김밥 강정기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4주째 김밥입니다. 김밥 강정기. 아, 저번 주는 진짜 좀 엄청났어요. 토요일 점심에 김밥을 사주셨어. 뭐였지? 일요일에 점심 김밥을 사주셨어. 그래서 우리 더올림 쌤들은 평일에 김밥을 먹지 않습니다. 평일에 김밥을 먹거나 아니면 김밥을 사가지고 평일 저녁을 때운다거나 잡았는데 뭐 못 잡았네? 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딱 오면은 아직 배 좀 덜 고플 때, 아침 먹고 온 날겠죠. 배 좀 덜 고플 때 이러다가 한 2시간 후 뜯어가지고 왕 먹고 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학원 강사 하지 마세요. 식사 시간 그런 게 없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많이 줘요? 응? 돈. 돈 학생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줍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들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하로 되면 못 버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하로 학생 수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 실력이 없다는 게 딱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못 버티고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쉽지가 않아. 짬 찼다고 해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죠. 그지? 나이가 좀 더, 이 경력이 좀 더 있다고 해서 학생 수가 많지가 않고 그런 곳이라서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데 나는 그냥 수업이 재밌어서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거였어. 나는 돈보다 좀 삶의 질인 사람이라 지금 포기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이런 게 그게 없기도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뭔 개소리입니까? 자, 갑시다. 한쪽에는 정보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정보의 비대칭은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홀수 반에는 A 선생님 들어가고 짝수 반에는 B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힌트를 한쪽 선생님만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A 선생님은 가르치셨고 B 선생님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갔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안 될 일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비대칭적이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A 선생님께 들은 애들은 비대칭적인 정보 중에 많은 부분을 받아간 거고 B 선생님 들은 애들은 못 받아간 거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수업하는 것인지라 A 선생님의 복제인간이 홀수반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늘 어느 지역에서나 소소한 논란들은 있어 왔어요. 너네 반에서 말했어? 이런 것들. 어디서나 소소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것도 정보의 비대칭이죠. 자,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역선택 동그라미. 역선택이라는 개념은 앞에 나온 거죠. 왜? 이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거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라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를 한 거.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개살구 시장이라고 합니다.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무슨 시장? 개살구 시장. 그럼 개살구 시장은 진짜 개살구를 파는 시장이 아니고 뭐다? 경제용어다. 그지? 경제용어라는 거야. 그렇다면 개살구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령 어떤 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좋은 상품이라면 30만 원. 좋은 상품이라면 30만 원. 까지 내일 용의가 있다는 건 맥스 30만이라는 거죠. 그치? 맥스가 30만 원이라는 거야. 자, 나쁜 상품이라면 20만 원. 오. 상품의 질을 크게 따지는 양반 아닌가 봅니다. 나쁜데도 2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면 맥스 2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는 어느 상품이 좋고 나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상품의 평균치인 25만 원 정도를 내고 상품을 사러 갈 것이다. 평균치. 오늘 평균이란 말 많이 듣네요. 요걸 지불할 용의가 가장 있겠죠. 뭐 왜? 중간이잖아. 중간이잖아. 그치? 중간이잖아. 그렇다면 이 시장에는 30만 원 수준에 이르는 좋은 상품은 잘 나오지 않고 25만 원 이하의 나쁜 상품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는 애들이 이렇게 슥 둘러보는 거야. 파는 애들이 시장을 이렇게 슥 둘러봐. 파는 애들이 시장을 슥 둘러봐.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상품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애들이 다 25만 원만 내려 그래. 이 시장에 좋은 상품을 갖다 줘봤자 맥시멈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25만 원이라 생각하겠죠. 그치? 그러면 상한선이 25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은 팔아야지 내가 남지 않겠니? 맞아. 그치? 이래야지 마진이 남겠지. 그치? 그래서 25만 원의 가치보다 높은 상품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큰 잘못은 아니죠. 왜?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중간 낸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손해를 본다는 거야. 결론은 25만 원 이하의 제품들만 들어오는데 난 어차피 중간값을 결정해서 25만 원은 페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계속 봅시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은 질 낮은 상품들만 모이는 개살구 시장 밑줄. 결국 뭐예요? 이 개살구 시장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뭐 중간에 뛰어넘고 질이 어떤 상품들이 들어있는 시장이니 안 좋은 거, 그치? 질이 나쁜 상품들이 들어온 시장이죠. 그렇군요. 그죠? 질이 나쁜 상품들이 들어온 시장. 아시겠죠? 자, 비슷한 예를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예를 앞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왜? 그래야지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이 끊겨져서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가입자가 회사에 낸 금액보다 사고를 당해 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렇죠? 보험료 여러분, 에이, 귀찮아, 10,000원 내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또 내 사고 났어요, 400만 원 주세요. 아이고 어떤 분이 또 카드를 막았어요, 400만 원 주세요. 얘 보험료 2달 냈는데 400, 800 받아가. 보험사가 아니고 그때부터 자선단체죠. 그지?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는 사고 위험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들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들 거기에 보면 체크한 항목이 있어. 나는 화물차 운전 기사나 택시 운전 기사 또는 기타 운수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거짓말하면 계약 해지 그거거든요. 왜 체크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운전석에 앉아 있겠죠. 보통 운전석에 앉아 있겠죠.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접촉사고 등간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지? 그래서 따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가입하시고요.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몇 번 운 안 좋고 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뭐 좀 세게 몰아가지고 연 보험료, 연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뭐 어쨌든 보험료로 1,000만 원 이상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험의 액수 자체가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치? 일반인들이라 생각해봐. 그냥 일반인들이라 생각해봐. 자, 나랑 다른 한 분이 계시다. 누가 운전했을 때 사고를 더 많이 낼까? 어떻게 맞춰? 못 맞추지.
그지? 보험회사는 심지어 내 이름도 계약서에 적어야 알아. 이 사람 이름도 계약서에 적어야 알아. 따라다녀 봤니?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 그쵸. 나 자꾸 운전 연습할 때 이리저리 쳐박았어. 뭐부터 들겠니? 보험부터 들어야지. 자, 따라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이는 개살구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야. 이걸 냅두면은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꿀이야? 보험료는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데 무사고 안전해가지고 한 번도 안 타가는 양반이 꿀이죠. 근데 보험 뭔가 안전장치 안 걸어놓으면 어때? 걔네 입장에서 안전장치 안 걸어놓으면 아이고 보험 있으니까 나 보험 3개 들었어 왱 밟고 아이고 사고 났네 차값 벌어야지 하고 보험 타고 그러면요 보험회사 망하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벽히 손해인 거죠. 그지? 완벽히 손해인 거죠. 자, 개살구 시장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인 효용을 떨어뜨린다 밑줄. 결국 뭐가 나오니? 개살구 시장의 단점이 나오죠. 개살구 시장의 단점이 나와요. 잠시만. 무슨 왜? 저쪽이 먼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어딜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어딜까요? 사실상, 단점? 응? 단점? 자, 2번 어때? 제 가장 중요한 문단이 될 자격이 있니? 자격이 있어? 없는 것 같죠? 그지? 왜? 예시니까요. 그지? 그러면 이제 3번에 봤을 때 3번에 봤을 때나 4번에 있겠죠. 1번일 확률은 개살구 시장이라고 한자에서 끝났으니까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이런 지문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잡는 지문들이 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있는 예시가 긴데 이거를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왜? 여러분이 3문단을 읽기 시작했을 때 알아요. 이쪽부터 핵심이구나. 그치? 이 문단은 이미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들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면 그 지문에 그냥 시간 쓰세요. 시간이 들기 시작한다 했을 때 조급해지면 찍어야 돼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찍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계속 시간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어디 적어두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계속 같은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봅시다. 개살구 시장 이런 거래는 떨어뜨려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노력해야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중 선별 동그라미, 신호 발송 동그라미. 그러면 개살구 시장의 단점, 즉 문제점이 나왔는데 뭐가 나오니?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구조 중에 굳이 얘기하자면 뭐? 문제 해결 구조. 문제 해결 구조니까 뒤쪽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파악하려고 애쓰자 애쓰지 말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애쓰지 말자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 앞에 이론을 한 거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애쓰자고 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자, 선별 뭡니까? 골라내는 거겠죠. 그치? 경제 주체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을 뽑을 때 개인의 능력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능력을 대신할 선별의 수단으로 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얘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은 진짜 타고난 0.몇%의 천재가 아닌 이상 이 정도 학력을 이루려면은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라는 게 예전에 학력을
봐서 채용을 할 때의 이유였어요.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안 보잖아요. 그치? 그때 그런 이유였어요. 이 사람은 노력이란 걸 해본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 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을 물론 근면성이나 성실성 등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교육 수준으로 근면성, 성실성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을 대신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신호 발송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상품의 질에 대한 신호 발송의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원래 이거에 지문 비슷한 지문이 어디 고등부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이거의 지문은. 근데 거기서 어디에 주목했냐? 보험사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험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동의하고 사인하고 해당 없음 하라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에 거짓말하면 우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나는 택시기사나 화물운수업자 또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체크하라는 거. 나 일단 보험 가입해야지 하면서 네 아니에요 했는데 나는 택시기사야 이러면은 사고 났어. 너 이 택시네? 한 푼도 안 줍니다. 계약기관이. 그런 것들 이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내놔야 가입시켜줄게. 네 정보를 더 뱉어 라고 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문제가 경제에서 가장 짜증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짜증난다는 거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독해에서 내가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건 100%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자, 아까부터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쩌자고? 쓰자고. 그치? 시간을 쓰자고. 자, 생산자 A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품질이 좋은 그릇을 만든 반면에 생산자 B는 생산 비용을 아끼기에 겉만 그럴듯하고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A는 좋은 거, B는 구데기. 자, A는 그릇을 한 개당 최소 5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B는 어차피 거지같이 만들었는데 3만 원만 받아도 개꿀이네 라고 생각했다. 한편 소비자 C는 몰라. 그래서 내가 좋은 거면 5만 원, 안 좋은 거면 3만 원, 중간은 4만 원, 그지? 그래서 4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 마음은 어때? 내가 4만 원을 냈어. 좋은 거 갖고 싶어? 아니면 야 내가 4만 원 냈는데 중간 거만 얻으면 되지 뭐 이러니 좋은 거 갖고 싶죠, 그지? 반면 소비자 D는 부르크스의 품질과 상관없이 모르겠고 3만 원 이하 가격에 제품을 사고 싶어 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누구를 공략해야 되니? C를 공략할 수 있겠죠. 왜? 어떻게? 내가 좋은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라는 걸 증명하면 돼. 어떻게? 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구구절절히 써져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 것들은 구구절절히 써져 있어요. 막 제조 과정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신호 발송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B는 이 시장에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왜? 어떤 놈 걸리든 3만 원은 받아. 어떤 놈 걸리든 3만 원은 받아. 그지? 자, C는 적절한 성별의 방법을 찾아 역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그쵸?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뭐 그릇을 어떻게 뭐 유튜브에서 좋은 그릇 고르는 방법 이런 거를 보고 간다든가 뭐 어디 비춰보면서 막 흠집난 데 찾아보고 그런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A도 그래도 판다 그러면 이득이겠죠. 그치? A도 4만 원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내 후기가 증명하겠지 하면서 4만 원에 판다. 그러면 이 중에서 A 놈이 만든 그릇을 골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 선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D는 이 시장의 고려에 만족하지 못할까? 얘는 그냥 3만 원만 내도 그릇 살 수 있으면 돼. 결국에 다른 시장 찾을까? 아니죠. 그치? 3만 원 받으면 되는 놈이 있으면 3만 원 땡 하면 되지. 그죠? 자, 시장이 계속 이대로 운영된다면 결국은 개살구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군. 왜? C가 지금 계속 그렇잖아. 그럼 A는 자꾸 4만 원에 팔까 빼겠지. 4만 원에 왜? 내가 5만 원어치 노력을 했는데 4만 원에 팔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치? 계속 지속되면 빼. 그러면 B가
만든 저 품질을 4만 원 주고 사는 시장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판단 시간에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판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에 맞춰 잘 쓰자. 아시겠죠? 때에 맞춰 시간을 잘 씁시다. 어차피 독서 파트요. 독서 파트. 이거 지금은 독해라고 하지만 독서 파트거든요. 시간 싸움이에요. 여기서 시간 쓸 때만 쓰고 안 쓸 때 안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학이랑 문법 푸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어요. 보통 시간은 다 여기서 배려요. 보통 시간은 거의 다 애들 비문학에서 버린 다음에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려 하거든요. 근데 문학도 특히 소설 같은 것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유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잘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급하게 읽는 것보다. 왜? 현대소설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닐 거고, 그치? 차근차근 판단해 보면은 특히 현대소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고전소설들도 읽어서 어떤 스토리 구조인지 파악만 잘하면은 그 점수 가져갈 수 있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데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나중에